동화쌤입니다. 이제 중3이 이제 예비고일 들어갈 때 그게 이제 이 고등학교 이 나비효과나 독해 기술이나 이렇게 고등학교 개념서가 있어요. 이거 가기 전에 해야 될 거 프린트 줬는데 그 프린트 공부한 걸로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해야 이어져요. 내용이. 중학교를 정리하고 해야 되니까. 자, 문학. 한국 사람이 사상과 생각과 감정을 쓰는 겁니다. 이게 주지이고 이게 주지. 아? 이게 주정이에요. 주정. 감정. 주정. 이게 서정적. 이해되세요? 이게 주주의, 주중주의. 이게 문학에 관련된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렇게. 자, 감동만 하면 다 수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기도 수필이고, 논설문도 논설적 수필이고. 이렇게 시는 어떤 내용 알죠? 소설도 이야기하는 거 알죠? 이것도 연극 알죠? 나머지는 다 수필이에요. 감동만 할 수 있으면. 감동하면 문학, 감동이 없으면 비문학. 비문학은 생활글이라고 하고. 이게 카타르시스, 이게 감정의 정화라는 거예요. 감정이 정수기처럼, 정수기 알죠? 정수기처럼 깨끗하게 변화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그러면 예술성을 획득하면 문학, 예술성이 아니면 비문학. 비문학은 논설문, 설명문 이런 거. 이해되세요? 문학, 비문학 이렇게 나눠요. 자, 한문학은 한문으로 쓰는 거 옛날에 한글이 없었으니까 절구나 율시 배울 때 한문 시험 할 때 나한테 물어봤었죠? 그다음에 한문은 한글로 번역하면 훈민정음 언해, 소학 언해, 언해라고 해요. 언어 해석. 한자로 된 시는 고려 중엽에 융성 발전했습니다. 이제 서사시는 출발이 영웅서사시예요. 영웅의 일대기를 음유시인이 원형 경기장에서 얘기하고 동전 막 던져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경기장 있죠? 여기 무대 있고 여기서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런 게 원형 경기장이에요. 이해되세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전기문이 돼요. 뭐 카이사르의 전기문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서사는 원래는 이제 소설을 얘기해요. 소설. 근데 그러면 소설은 서사면 시는 서정이라고 서정. 이해되세요? 근데 시 중에서 이렇게 줄거리가 있는 것만 서사시라고 해요. 그래서 시 안에 소설처럼 이야기나 줄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서사시는 알려줘요. 이게 서사시라고. 됐죠? 자, 시가는 노래예요. 노래 다. 이게 이제 분열돼서 나누어져서 뭐 제사하는 노래는 제욕, 제사할 때 노래 불러. 일할 때는 노동요. 이런 것들을 부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개인 감정을 누리는 서사시, 서정시가 나온 감정. 이게 제일 처음으로 되는 개인 감정 나오는 게 황조가예요. 황조가. 노랑 꾀꼬리 서로 정답다. 니네 둘이 정다운데 나는 외로워서 누구랑 함께 돌아갈 거 해서 이제 황조가라고 해서 나중에 배워요. 유리왕의 황조가. 왕이 있어서 뒤로 많이 전해지네. 그죠? 그 다음에 뭐 공무도화가라 이런 거 배우고. 자, 향갈은 신라시대 노래예요. 고향 노래. 근데 일명 사내가 이게 내신에 많이 나와서 3대목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각간이라는 벼슬하는 유형과 대구라는 스님이 쓴 책인데 전해지지 않아요. 제목만 전해져요. 이런 책이 있었다 이렇게. 향가는 삼국유사 14수하고 수가 편이에요. 14편, 14개. 균열이라는 스님이 쓴 균여전. 삼국유사는 동그라미니까 일연이 있었어요. 삼국사기는 시읒이니까 김부식이 썼고. 이해되세요? 이제 삼국유사 좀 자주적이에요. 여기 14수, 균열이라는 스님이 쓴 균여전의 11수에서 25수가 전달되는데 사구체, 네 줄짜리라고 해요. 이걸 사구체라고 그래. 네 줄짜리를 사구체. 사구체 한가는 서풍형도. 서풍이 헌도시로 본다.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이렇게 서풍헌도. 이렇게 네 개가 전하고, 서풍이 헌도시로 본다. 그래서 서풍헌도 네 개가 전하고, 사구체. 네 줄짜리는 딱 네 개예요. 서동요, 마동이. 풍요, 풍요로움. 헌화가 꽃을 받침. 도솔관, 불교의 천국. 그래서 서풍헌도. 팔구체는 모처럼 나온 팔구체 해가지고 모죽지랑가하고 처형가하고 죽지랑을 사모하는 노래하고 처형가. 돌아왔더니 다리가 4개인데 2개는 내 건데 2개는 누구 거예요? 하더니 귀신이 놀라 도망갔다는 처형가. 모처럼 나온 팔구체. 이해되세요? 나머지는 다 19체예요. 10줄짜리. 스님이나 벼슬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써. 글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쓴 거야. 19채. 그래서 4줄짜리, 8줄짜리, 19채.
10줄짜리가 발전한 거야. 4줄, 8줄, 12줄이 돼야 되는데 12줄을 안 하고 요 9줄, 10줄 이게 2줄이지. 9줄 제일 첫 번째 단어에 하면서 낙구가 있어. 이 감탄구에다가 2줄의 감정을 다 모아. 요게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 3434, 3444, 3534 요 세 글자. 첫 번째 세 글자, 종장의 세 글자를 꼭 지켜라. 이걸 이어졌다. 이게 내신에 많이 나와. 됐어요? 자, 입으로 전한다. 입으로 내린다. 적금처럼 층층이 쌓였다. 입에서 입으로 가니까 자꾸 변화하죠. 이게 말로 해서. 그래서 구전문학, 구비문학, 적증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한다. 하는 게 원문문학의 특징이야. 글자를 안 쓰고 말로 해갖고 자꾸 첨삭되고 다른 동네에선 바뀌고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교화시킨다는 교훈으로 변화시킨다는 깨달음을 줘야 돼. 교육용이야. 이런 게 교화되는, 교육용을 많이 써야 되는데 남녀가 서로가 연락이 좋아해. 그런 일이야. 의 일이야. 남녀 연애하는 일은 사리부재에 싫지 않다고. 유학자들이 고려가요를 싫으면서 고려가요 중에서 고려에 있는 노래 중에서 너무 섹시하고 퇴폐적인 건 다 빼버렸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고려가요는 남녀상열시자는 사리부자에서 다 빼버렸다고. 그때 뺐다고 많이. 됐죠? 분절제, 노래 1절, 2절. 1년, 2년. 1년, 노래 1년, 2년. 한 장, 두 장. 다 똑같다고. 분절체, 분연체, 분장체. 절을 나눠, 연을 나눠. 1절, 2절을. 그러니까 한 절 끝나면 이어라, 아니면 어여차, 아렁들이, 저렁들이 하면서 후렴구 있겠죠. 그 다음에 여음구 있겠죠. 남는 금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는 흥을 돋구는 거. 어이여차 이렇게. 이런 게 발전한 거야. 연이 발전하니까. 자, 경기체가는 고려시대 때 경기도 지방, 서울 지방이잖아. 경기도 지방의 선비들이 자기 지식 자랑하고 그런 거야. 한림 멸공. 한림이 선비의 숲이야. 그래서 경기에 어떠한이 있고 이게 꼭 들어가. 글자가. 근데 별로 안 많아. 그래서 이 내용 자체만 알면 돼요. 어느 정도. 시조는 한 줄씩 해갖고 3434, 3434, 3543 해서 한 장이니까 첫째 줄은 초장. 두 번째 줄은 중장.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종장이요. 초장, 중장, 종장. 이게 3장. 육구는 세자, 네자. 이게 한구예요. 세자, 네자. 세자, 네자. 세자, 네자. 세자, 다섯자. 세자, 네자. 이게 6구야. 이해됐어요? 음보는 이렇게 4개씩 있죠. 세자, 네자, 세자, 네자. 여기도 세자, 네자, 세자, 네자, 세자, 네자, 세자, 다섯자, 네자, 세자. 그죠? 3543. 맞아요? 그래서 12음보. 그래서 3장 6구 12음보 45자 내외. 고려 말에 완성됐습니다. 조선에 완성된 게 아니라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내신에서 애들이 잘 틀려. 가사는 이제 조선시대에 길어졌어. 굉장히 세자 내자 세자 내자 세자 내자 막 해갖고 몇십 장을 써. 몇십 장 종이에다가 가사. 그러니까 산문 같아. 산문은 흩어졌어. 원율이. 근데 음문은 리듬이 있어. 리듬이 있는데 굉장히 길게 써. 그래서 장가야. 예를 들어서 상충곡. 상이 완상한다. 완상이 완전하게 감상하는 거야. 완상한다. 봄을. 춤을. 봄에 어디에 갔더니 폭포는 예쁘고 꽃은 뭐 하고 이런 거 딱 쓰는 게 상충곡. 됐어요? 봄 노래가 나오다가 나중에 내방가사, 주방가사, 내간체 해갖고 이 집 안에서 집내. 왜? 바깥 양반이 아니라 규방, 규수의 방, 여자의 방, 여인의 글을. 내방 가사로 길게 많이 썼다고. 그래서 우리 서방이 날 안 찾아오니 나는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뭐 3434 계속 쓴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개화기는 열어서 변화합니다. 그럼 여러 나라를 여는 거예요. 서양 문명의 개화기. 그 개화기 전에 있는 거를 고전소설이라고. 고전소설. 그럼 고전소설의 흐름은 뭐냐? 설화, 이야기설, 이야기화. 남원 추녀설화. 남원에 있는 못생긴 여자의 설화. 이게 춘향가가 된 거예요. 춘향가. 판소리에서 춘향가. 고전소설은 춘향전이 된 거예요. 근데 신소설에는 옥중화. 옥 안에 있는 꽃. 그래서 옥중화하는 신소설이 된 거야. 그러다가 현대소설에는 춘향전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남원 추녀설화처럼 심청 흥부가는 방위설화야. 형제. 방위설화가 흥부가가 되고 흥부전이 됐다가 이거는 연회각, 제비의 다리, 연회각이 됐다가 흥부전이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설화는 이야기화로 신과 신의 아들인 신화, 전설의 고향처럼 고향이나 지명, 물건 이런 게 있는 전설, 민담 이런 게 합쳐져 갖고 나중에 고전소설이 신소설이 됐다가 현대소설이 되는 거야. 교훈과 풍자는 교훈은 깨달음인데 풍자는 비꼬는 거야.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거야. 또 역지사지도 있어. 입장을 바꿔봐라. 역지사지. 그 생각을 바꿔봐라. 뭐 충효 이런 게 다 깨달음이야. 충과 효. 하늘의 명령이다. 천명을 받았다. 이게 대의명령이에요. 그 의리가 큰 의리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야. 큰 뜻과 분명한 이유. 도덕적인 이유. 됐어요? 자, 공시적 접근법은 공통시간이야. 공간의 시점이고. 공간이야, 공간. 공간이 달라. 통시적은 시간이 통과. 봐봐. 이렇게 하면 시간 통과하지. 옛날하고 옛 고급. 맞아요? 이렇게 하면 공간이지. 이쪽 동양이고 서양이고. 시간은 같은데, 그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요? 공간. 이거는 시간. 이거는 인간. 이게 상식의 삼간이야. 인간, 시간, 공간. 됐어요? 통시적은 뭐라고요? 시간을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언어와 요즘 언어의 비교. 이거는 뭐라고? 전라도 언어와 경상도 언어의 비교. 이렇게. 됐죠? 관사는 이게 모자야, 모자. 사모관대 할 때. 머리에 붙는 거야, 분사가. 그래서 정관사 더 특정한 거.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불특정하게, 이렇게. 자, an apple 아니면 a teacher 그랬어. 그럼 선생들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한 그 선생님 있잖아. 그러면 더 teacher야. 이해되세요? 이거는 고정돼서 정해졌을 때 더를 쓰고, 이거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은 어로 쓰는 거야.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랄 알타이 언목, 알타이 산맥이 있는데 터키, 퉁구스, 몽고, 우리나라 이런 중에 관사가 없다고. 이해되세요? 네. 우랄 알타이 어적. 성조는 소리의 조, 다장조, 바장조 하는 거 알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높낮이가 달라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사성, 소리가. 그래서 평성은 상성은 하고 점을 2개 찍어. 거성은 하고 하나 걸어놓은 것처럼 점 하나 찍어. 입성은 점이 하나도 있고 2개도 있고 없는 것도 입성. 근데 비읍, 디귿, 기읍, 시읍, 바닥가서 이렇게 입수하는 것처럼 바닥가서 이걸로 받침이 끝나. 근데 이 상성 할 때는 이렇게 글자를 쓰고 왼쪽에다가 써. 이게 겹방자 방점이라고 해요. 근데 현대에서 장음 표시할 때는 이렇게 쓰고 굴 이렇게 써. 굴하고 좀 이거는 기름이야. 그러니까 이 상성이 장음으로 변해서 상장하고 외운다고. 됐어요? 상성이 장음이 된다고. 창가는 개화기 때 노래예요. 그래서 경부철도가 경부선, 서울경, 부산, 서울과 부산을 연결해서 경부선이 생겼을 때 만든 노래. 서울, 부산, 창이 가는 의병을 권장하는 노래, 뭐 이렇게. 1920년대에, 1920년,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어. 1910년부터 나라를 빼앗겨서 경술국시되고, 그죠? 1945년에, 45년에 끝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때 일제시대를 옛날 시조를 부흥하자 하고 양장시조라는 형식으로 이은상이 시조 부흥운동을 했어요. 1930년대 일제시대 쓸 때죠. 그러니까 나 몰라. 그냥 순수하게 예쁘게 시만 읽을 거야. 그게 순수 시파. 현대교육 좀 받고 왔어. 현대문으로 지성으로 주지적으로 쓸 거야. 그러면 모더니즘파. 몰라. 나 그냥 인간 본질만 탐구할 거야. 일제시대 복잡해. 그러니까 이거는 말의 아름다움, 이거는 인간의 본질, 이거는 현대문명, 이렇게 시문학파, 모더니즘파, 생명파처럼 시인들의 그룹이 있었다고. 1920년이지. 그럼 1919년이 3.1운동인데 1910년 때에
공산주의 계열이나 이런 도 있었어. 국사에서 돌아다 보면 그지? 민주당 민족주의 계열도 있고 공산주의 계열도 있고 그러니까 노동 문제 코리아 어소시에이션 프로레타리아 이게 부자는 부르주아지고 프로레타리아는 피나게 일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계급 투쟁하는 거. 이 프로레타리아 이 노동자 프로레타리아 알겠어요? 이게 이 사람들을 노동에 관한 거 여기 쓰는 거는 프로문학 노동자 문학, 계급 문학, 신경양파 이렇게 얘기했어. 됐어요? 이 1920년대에는 단편주의, 사실주의, 경향주의 소설로 언문일치 말하는 대로 글 쓰는 언어, 문장 이게 문어체 그러니까 언어 하면 있고 구어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언문일치 말하는 대로 글 쓰는 거 그가 조금 더 일어났어요. 서사는 사건 서술이에요. 사건을 서술하는데 쓰는 거 사건 서술하는데 시간 경과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소설이에요.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고 서사시도 서사성이 좀 있어요. 줄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시적화자라고요. 시에서는. 소설에는 서술자면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전체적 시점 들어봤죠? 그게 서술자고 이 시적화자는 시 안에서 내가 있어요. 나는 오늘도 슬픈 노래를 감싸고 흘렀다. 뭐 이렇게. 근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럼 안 나오죠 여기. 나가. 엄마니까 엄마 어리고 누나 그랬으니까 아 소년이구나. 그래서 숨겨진 화자가 소년이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해요. 됐나요? 자 교술이 뭐냐 교술. 교훈적 서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만 쓰면 안 돼. 깨달음을 써야 돼. 깨달음 교훈을. 그래서 개성적으로 쓰면 수필 일기, 기타 잡문 이게 전부 다 수필의 경향이에요. 수필 쓰기 수필. 수필로 생각하면 돼 교술은. 교술 수필. 자 문어체는 문장체고 문어는 구워 먹으니까 이 구어체는 입으로 말하는 체고 많이 연결되면 만연체. 간단하게 결론되면 간결체. 꾸밈이 많아 그럼 화려체. 문장을 꾸미지 않으면 건조체. 부드럽게 쓰면 부드러운 말투는 우유체, 반대는 강건체, 여성체, 기도체, 무슨체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논리 비약할 때는 날비하고 뛸약자예요. 날거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비약하다 그럼 논리가 여기에서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쫙 하면 왜 너 비약해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암시는 이렇게 어둡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암시 반대는 명시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명시적이야. 근데 암시는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왜 간접적으로 보여주냐? 약간 힌트를 주는 거야. 힌트. 이해되세요? 이 암시 안에 이 암시가 이렇게 있다면 요 안에 복선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복선. 그럼 복선은 뭐냐면 현재에서 한 일도 나타내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힌트를 줘요. 그러니까 중복된 선이지 복선. 이해돼? 그래서 암시와 복선은 뭐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생겼지 하고 인과관계가 생기니까 논리적이라고 하는 거야. 논리적.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통은 우연이 일어났어요. 그럼 5% 이하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필연성. 그러면 필이 인연이 됐어요. 그럼 논리성이 있네. 인과관계가 강하면 필연성. 너무 약하면 우연성. 근데 여기에 소설은 개연성이에요. 대개는 인과관계를 연결해야 돼. 대개는 그렇게 돼야 돼. 개연성. 이게 소설이야. 이해돼? 우연성이 강한 게 고전 소설이야. 그러니까 절벽에 떨어지면 맨날 영향이 있지. 거기에 고수 있고. 산에만 올라가면 유명한 고수가 있어서 배우는 거야. 올라가 봐라. 산에 고수 있나. 없잖아. 현대 소설은 필연성이 좀 강해지는 거야. 그러려면 뭐라고 이렇게 암시와 복선을 많이 깔아서 자꾸 이어준다고. 이야기를. 이해되세요? 회고는 회상이에요. 옛날 걸 돌아봐. 이게 돌회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옛날 걸 돌아보는 거 회. 돌회, 옛거. 옛날 걸 돌아봐서 상상하는 걸 회상이라고 하고. 됐나요?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